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뭘 검색하시나요? 아마 스펙부터 찾아보실 겁니다. 무게, 배터리, 카메라, 가격. 이제 검색해보면 비슷한 스펙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AI는 그 중에서도 어떤 블로그 하나를 인용합니다. 스펙은 거의 같은데 왜 하필 그 글이었을까요?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보고 느낀 해석, 맛집이나 여행처럼 직접 다녀온 기록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3편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육, 재테크, IT, 자동차 이런 분야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습니다. 시험 일정도, 세금 기준도, 제품 스펙도, 뉴스도 검색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다시 정리한 글은 금방 비슷해집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그리고 직접 확인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보가 넘치는 분야에서 왜 어떤 글은 AI가 가져가고 어떤 글은 지나치는지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찾는 건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시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다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정말 궁금한 건 시험 정보가 아닙니다. 근데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어디에서 막혔고 다시 한다면 무엇을 바꿀까? 네, 이런 이야기를 더 찾아보게 되죠. 예를 들어 국가직과 지방직은 과목은 거의 같지만 면접과 지역 가산점 때문에 준비 전략이 달라졌다. 한국사는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틀린 시대만 다시 정리했더니 2주 만에 1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실기 시험은 3번 떨어진 뒤 작업 순서를 바꾸고 연습할 때마다 타이머를 켰더니 시간 배분이 훨씬 안정됐다. 편입 영어도 문법, 구문, 어휘 순으로 공부했는데 구문 분석을 조금 더 앞당기니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다.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개념 설명이 자세했고 두 번째 강의는 문제풀이가 더 많았다. 이렇게 비교해주면 처음 준비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쉬워집니다. 교육 분야는 글만 길게 쓰는 것보다 비교 자료를 함께 보여줄 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험 비교표, 전형 일정, 공부 계획, 과목별 배점처럼 선택 기준이 한눈에 보이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공식 정보가 특히 많은 분야입니다. 청약 일정도 세금 기준도 공모주 일정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재테크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건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어디에서 막히는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모주는 균등으로 최소 수량만 넣어 한 주 받았고 비례는 0주였다. 자, 증거금 절반은 이영업일 뒤에 자동 환불됐다.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월세와 기부금을 따로 증빙했더니 환급액이 더 늘었다. 부가세 신고는 매입세액 불러오기까진 쉬웠는데 카드 사용분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막혔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30만 원을 채우려다 오히려 더 써서 영수증 기준 실수익은 적었다. 주택청약은 예치금보다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가 가점을 더 좌우했다. 이렇게 공식 안내에는 없는 실전 디테일, 반려나 환불, 실수익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처음 해보는 사람도 훨씬 참고하기 쉽습니다. 공모주 청약 요약, 세금 마감 디데이, 결과 수익 카드, 신청 절차 플로우처럼 핵심 숫자를 한눈에 정리해두면 내용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투자 권유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 경험을 정리한 내용이며 판단은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문장은 함께 적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입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지원금이 발표되면 관련 글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기사 요약이 아닙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신청하면 어디에서 막히는지, 원문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는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청해보니 소득 기준 때문에 반려됐다. 증빙 서류 하나를 추가해서 다시 제출하니 승인됐다. 기사에서 본 수치가 정부 원문 자료와 달랐고 지원 대상도 생각보다 좁았다. 주민설명회에 직접 가보니 기사에는 없던 질의응답에서 쟁점과 양쪽 입장이 드러났다. 바뀐 교통법규는 헷갈리는 구간에서 범칙금을 낼 뻔했다. 이렇게 원문을 확인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차이가 들어가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훨씬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선거나 정책처럼 민감한 주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후보 공약은 말은 비슷해도 예산과 시기에서 갈렸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을 나란히 비교하되 의견보다 사실과 출처, 비교 기준을 먼저 보여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 그룹 쟁점 요약, 제도 비교, 신청 절차, 영향 대상, 팩트체크 타임라인처럼 기준이 보이게 정리해두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엔 IT와 테크입니다. IT 글은 업데이트가 빠른 만큼 후기도 정말 빨리 쌓입니다. 새 기능이 나왔다, 성능이 좋아졌다,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설명은 금방 퍼지죠. 그런데 막상 읽는 사람이 궁금한 건 그 기능이 실제로 쓸만한지, 내 상황에서는 편해지는지, 설정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AI 브리핑을 한 달 관찰해 보니 내 글이 어떤 날은 본문으로 어떤 날은 이미지만 인용되며 갈렸다. 노션은 2년 써보니 매일 여는 데이터베이스 3개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다 버리게 됐다.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와 설정 5개를 바꾸니 일주일 만에 적응할 수 있었다. 아이클라우드 용량은 사진, 백업, 메시지 순으로 큰 것부터 비운이 훨씬 빨리 정리됐다. 와이파이 끊김은 채널 겹침이 원인이라 와이파이 대역을 바꾸니 해결됐다. 노트북 발열도 받침대를 놓으니 온도가 5도 정도 내려갔다. 이런 내용은 스펙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좋아 보였지만 결국 안 쓰게 된 기능 설정 하나 바꿨더니 편해진 부분처럼 써봐야 알 수 있는 취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개념 요약, 기능 비교표, 설정 단계 화면, 전후 비교처럼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두면 읽는 사람도 바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차량 스펙이나 카탈로그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만 이 분야는 글보다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차량이 또렷하게 나온 대표 컷 한 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펙 몇 줄보다 잘 찍은 사진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되거든요. 다만 차를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궁금한 건 실제 연비와 유지비입니다. 본문에는 직접 굴려본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속도로 정속으로는 리터당 18.2km, 시내에서는 11km 정도가 나왔다. 엔진오일은 공임 포함 8만, 순정으로 하면 12만이었다. 옵션도 카탈로그에선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썼다. 반대로 큰 기대 없이 넣었던 기능이 매일 쓰는 옵션이 되기도 했다. 1년 정도 몰아보니 보험료와 자동차세, 기름값까지 합쳐 한 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도 감이 잡혔다. 시승 느낌도 카탈로그엔 없는 정보입니다. 저속에서의 승차감이나 고속 주행에서의 소음처럼 타봐야 아는 부분을 적어두면 차를 비교하는 사람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글은 스펙을 나열하기보다 사진으로 먼저 보여주고 본문에는 실제 숫자를 남기는 쪽이 더 잘 맞습니다. 차량 단독 외관 컷을 표지로 두고 스펙과 가격 요약 카드, 시승이나 정비 장면 컷, 실내 옵션 디테일 컷, 유지비와 연비 요약 카드를 함께 넣어두면 사진 중심의 글에서도 정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분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패션, 뷰티, 취미. 이 분야는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예쁜 사진은 누구나 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는 직접 입어보고 발라보고 만들어본 이야기가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패션입니다. 패션은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야라 또렷한 착용 컷 한 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들 예쁜 사진을 올리지만 사람들이 그보다 궁금한 건 이게 나한테도 잘 맞을까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직접 입어볼 수 없으니까요. 키와 몸무게, 평소 사이즈, 착용한 사이즈처럼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함께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같은 트렌치도 어깨 라인과 기장 때문에 체형마다 핏이 달라졌다. 퍼스널 컬러를 알고 나니 옷장 정리가 쉬워졌고 구매 실패도 훨씬 줄었다. 같은 270 사이즈였지만 브랜드마다 발볼이 달라 반 사이즈 크게 신는 게 편했다. 같은 색이라도 실내 조명과 야외에서는 느낌이 꽤 달라 보였다. 자, 이렇게 체형이나 사이즈에 따라 달라졌던 경험을 적어두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맞을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자, 반대로 사진만 예쁘고 사이즈나 체형 정보가 없으면 비슷한 착용 사진들 사이에서 금방 묻히기 쉽습니다. 제품 단독 클로즈업, 착용 정면 컷, 비포 애프터 비교, 컬러와 사이즈 비교, 코디 예시를 함께 정리해두면 사진도 살고 내용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네, 다음은 뷰티입니다. 네, 뷰티를 검색할 때 가장 궁금한 건 이 제품이 내 피부에도 맞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입니다. 새로 샀다가 실패하면 돈도 아깝고 피부도 상할 수 있으니까요. 뷰티도 사진이 중요한 분야이지만 본문은 과장 없는 후기로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인생템이다 이런 말은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믿기기도 합니다. 피부 타입과 사용 기간을 밝히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적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피부에 파운데이션 3개를 발라보니 지속력과 커버, 산화되는 정도가 시간대별로 달랐다. 탈모 샴푸는 2달 써보니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두피 가려움은 확실히 줄었다. 지성 피부에서는 번들거림은 줄었지만 건조한 날에는 조금 당김이 있었다.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도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후기가 더 신뢰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색이나 사용 전후를 같은 조명에서 찍어 보여주면 후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제품 단독 클로즈업, 발색 비교, 사용 전후 비교, 단계별 컷처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취미입니다. 취미는 완성된 결과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완성 사진만으로는 막상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취미글은 결과보다 과정을 남긴 글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라떼아트는 스팀 우유 65도와 푸어링 각도 45도를 맞추니 한 달째 하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손뜨개 첫 목도리는 코수를 세다 여러 번 풀었지만 장력을 일정하게 맞추니 모양이 훨씬 안정됐다. 프라모델 도색은 한 번에 두껍게 칠하면 뭉쳤고 얇게 여러 번 올리니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등산은 배낭보다 등산화를 먼저 바꾸니 무릎 부담이 훨씬 줄었다. 커피는 원두보다 분쇄도를 먼저 맞추니 맛이 훨씬 일정해졌다. 재료비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키트는 3만 원, 도구는 1만 원, 합쳐서 4만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적어두면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완성 결과물, 핵심 과정, 재료와 도구, 실패했던 부분, 결과 비교를 함께 보여주면 입문하는 사람도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편에 걸쳐 10개 카테고리, 25개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1편은 영화나 게임처럼 보고 즐기는 분야, 2편은 맛집이나 여행처럼 직접 겪는 분야, 3편은 재테크나 IT처럼 정보가 넘치는 분야였습니다. 분야는 모두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남들도 아는 정보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고 겪은 것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 그거 하나면 비슷한 글이 아무리 많아도 AI가 내 글을 인용할 이유가 생깁니다. 3편을 모두 보셨다면 이제 내 블로그 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글 안에 나만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 나만 남길 수 있는 숫자가 있는지, 나만 짚어낼 수 있는 차이가 있는지. 이 셋 중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 한 줄이 쌓일수록 AI가 내 글을 가져갈 이유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다음 메이트 명단에는 우리 이름도 꼭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